세계 최고의 엘리트 부대로 칭송받는 델타포스는 창설 이래 수많은 비밀 작전을 수행하며 현대전의 전설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들은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는 흉악한 범죄자들과 테러리스트들에게 피할 수 없는 사형 선고와 같은 존재로 군림해 왔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역사에서 영원한 승리란 존재하지 않으며 가장 날카로운 칼날조차 때로는 예상치 못한 장애물 앞에서 꺾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정의 요원들이라 할지라도 델타포스 역시 역사 속에서 되돌릴 수 없는 뼈아픈 실책과 실패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화려한 성공 신화 뒤에 숨겨진 전설적인 특수부대 델타포스의 가장 치명적이고 굴욕적인 실패 기록들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델타포스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배경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이 겪었던 험난하고 불운했던 초기 작전 실패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들은 본래 인질 구출 작전과 고가치 표적 사살 및 생포를 주 임무로 하며 특히 대테러전의 핵심 부대로 창설되었습니다. 또한 근접 전투, EI와 좁은 공간에서의 전술 수행 능력에 있어서는 세계 최정상급이라는 평가를 받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부대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빛나는 경력 속에는 비디오에 소개된 영웅적인 성공담 외에도 결코 지울 수 없는 뼈아픈 오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부대 창설 이후 처음으로 투입된 대규모 실전 작전이었던 독수리 발톱 작전의 참혹한 결과입니다. 1979년 11월 이란 대학생들이 테헤란 소재 미국 대사관을 습격하여 52명의 외교관과 직원들을 인질로 잡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란 측은 미국으로 도주한 국왕의 송환과 동결 자산 해제를 요구하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극단적인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1980년 4월 지미 카터 대통령은 펜타곤의 비밀 인질 구출 작전인 독수리 발톱을 승인했습니다. 이 막중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선택된 부대는 바로 신생 부대였던 델타포스였으며 이는 그들의 전술적 역량을 증명할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군사력을 세계에 과시하려던 이 계획은 결국 델타포스 역사상 가장 참혹한 데뷔전이자 재앙으로 기록되고 말았습니다. 작전의 핵심 전력으로 120명의 델타 요원들이 소집되었으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미 국방부는 대규모 해군 전력을 전진 배치했습니다. 항공모함 니미츠호와 코럴시호가 아라비아해로 출격했고 수많은 수송기와 전투기들이 특수부대의 침투를 돕기 위해 동원되었습니다. 작전 계획에 따르면 니미츠호에서 이륙한 8대의 헬리콥터는 야간을 틈타 CIA가 확보한 이란 중부의 비밀기지 사마길로 향했습니다. 이곳에서 델타 요원들은 오만에서 출발한 C-130 수송기와 합류하여 테헤란 인근의 또 다른 비밀 지점인 사마기로 이동할 예정이었습니다. 델타포스는 비밀리에 도심으로 잠입해 대사관을 타격하고 인질들을 구출한 뒤 대기 중인 헬기를 타고 탈출한다는 치밀한 시나리오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1980년 4월 24일 밤 작전은 시작과 동시에 사마길 지점에서 발생한 거대한 모래 폭풍이라는 예상치 못한 기상 악화로 인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8대의 헬기 중 한 대는 회항하고 다른 한 대는 착륙 중 파손되었으며 남은 6대 중 한 대마저 유압장치 결함으로 가동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결국 인질과 대원을 실어 나를 헬기 숫자가 부족해지자 현장 지휘관은 작전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인질 구출 임무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재앙은 철수 과정에서 일어났는데 이륙을 준비하던 헬기가 수송기와 충돌하며 연료 탱크가 폭발해 현장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인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8명의 대원이 전사하고 여러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생존자들은 급박한 상황 속에서 5대의 헬기와 기밀 작전 계획서를 현장에 남겨두고 철수했습니다. 버려진 최첨단 기밀 자료들은 다음날 이란군의 손에 넘어갔고 이로 인해 현지에서 대기하며 작전을 돕기로 했던 비밀 정보원들이 줄줄이 검거되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미국은 이란과 지루한 협상을 이어갔고 결국 1981년 초 이란의 동결 자산을 해제해주는 조건으로 인질들의 신병을 인도받기로 합의했습니다. 인질들은 444일 만에 풀려났으나 이 참혹한 실패는 전 세계에 생중계되어 미국의 자존심을 짓밟았고 결국 지미 카터 대통령의 재선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델타포스의 잔혹한 불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으며 1993년 소말리아에서 전개된 블랙 호크다운 작전은 그들에게 두 번째 뼈아픈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당시 소말리아는 5년 넘게 지속된 내전으로 인해 국가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었으며 여러 파벌이 권력을 쟁탈하기 위해 무력 충돌을 일삼는 무정부 상태였습니다.
유엔은 소말리아의 질서를 회복하고 굶주린 주민들을 돕기 위해 다국적 연합군을 파견하기로 결정했으며 여기에는 미국의 강력한 군사적 개입이 포함되었습니다. 1993년 8월 미국은 반군 지도자 모하메드 파라 아이디드를 체포하기 위해 델타포스와 레인저가 포함된 특수전 태스크포스 TFR을 조직하여 현지에 투입했습니다. 작전 계획에 따르면 델타포스가 헬기로 건물에 침투해 목표를 확보하는 동안 레인저가 주변을 차단하고 지상 장갑차 행렬이 합류해 퇴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미군 지휘부는 반군의 무장 수준을 낮게 평가했으며 목표물을 생포한 뒤 30분 이내에 모든 부대가 안전하게 기지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 장담했습니다. 1993년 10월 3일 약 160명의 정예 특수부대원들이 투입되었으나 그들은 모가디슈 시내에서 예상보다 훨씬 많은 수천 명의 무장 반군 및 민간인들과 맞닥뜨렸습니다. 신속한 임무 완수를 예상했던 미군은 시가지 곳곳에서 빗발치는 총격과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고 양측은 좁은 골목을 사이에 두고 치열한 전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퇴각로가 봉쇄되어 부대원들이 고립되자 지휘부는 이들을 엄호하고 구출하기 위해 슈퍼 61이라는 콜사인의 블랙호크 헬기를 전투 현장으로 급파했습니다. 그러나 시내 중심가에서 저공 비행 중이던 슈퍼 61은 지상에서 발사된 반군의 RPG 로켓탄의 꼬리 날개를 정통으로 맞고 도심 한복판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헬기 추락 직후 대부분의 승무원이 사망했으나 잔해 속에서 델타포스 대원 2명이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몰려드는 적들을 상대로 필사의 사투를 벌였습니다. 공군 구조팀이 투입되어 생존자 구조를 시도했지만 반군의 화력은 더욱 거세졌고 곧이어 지원을 나갔던 또 다른 블랙호크마저 적의 공격에 노출되었습니다. 모가디슈 시가전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격렬해졌으며 반군은 차량에 장착된 중기관 총과 RPG를 동원해 고립된 미군 특수부대를 쉴 새 없이 몰아붙였습니다. 델타포스 대원들은 탄약이 거의 바닥난 최악의 상황 속에서 수많은 부상자들을 보호하며 밤새도록 처절한 방어전을 펼쳐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결국 유엔군은 고립된 대원들을 무사히 구출하기 위해 야간을 틈타 대규모 기갑 부대를 시내로 진입시켜 반군의 포위망을 뚫고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델타포스 대원들은 장갑차의 삼엄한 엄호를 받으며 부상자들을 신속히 후송했고 일부 대원들은 안전지대까지 직접 도보로 이동하며 끝까지 전투를 지원했습니다. 10월 4일날 알새벽이 되어서야 모든 미군과 연합군 전력은 적의 빗발치는 총탄을 뚫고 모가디슈 시내를 완전히 빠져나와 안전한 장소로 철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전은 원래 목표였던 반군 지도자 아이디들을 체포하지 못한 채 수많은 인명 피해만 남기며 미국의 명백한 군사적 실패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치열한 전투로 미군 18명을 포함한 연합군 20명이 전사했으며 반군은 수백 명에서 많게는 800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전사한 미군 시신이 거리에서 끌려다니는 참혹한 영상은 미국 시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으며 이후 미국의 인도적 군사 개입 정책을 크게 위축시켰습니다. 델타포스의 세 번째이자 가장 뼈아픈 실책은 2001년 12월 아프가니스탄 토라보라 산맥에서 전개된 오사마 빈 라덴 추적 및 생포 작전입니다. 당시 50명의 정예 델타 대원들은 현지 전사로 위장한 채 CIA 및 연합군과 협력하여 빈 라덴이 숨어있는 복잡한 동굴 요새로 직접 진입했습니다. 탈리반과 알카에다 무장 세력은 험준한 산악 지형을 이용해 강력히 저항했으나 폐색이 짙어지자 빈 라덴이 곧 투항할 것이라는 거짓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미군이 협상 제안을 검토하며 공격을 멈춘 틈을 타 빈 라덴은 말을 타고 국경을 넘어 파키스탄의 부족 통제 지역으로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당시 미군 사령관 토미 프랭크스 장군은 이후 빈 라덴이 실제로 그곳에 있었는지조차 확실하지 않다며 작전 당시 정보의 불확실성을 공식적으로 시인했습니다. 델타포스는 빈 라덴을 눈앞에서 놓친 지 10년이 지난 후에도 그를 직접 처단하여 실추된 부대의 명예를 반드시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2011년 5월 마침내 빈 라덴의 은신처가 다시 파악되자 델타포스 지휘부는 자신들이 이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게 해달라고 사령부에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미군 합동 특수전 사령부 JSOC는 델타포스가 과거에 보여준 결정적인 실패의 징크스를 우려하여 그들의 간절한 요청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세기의 작전이라 불린 빈 라덴 사살 임무는 델타포스가 아닌 해군 특수부대인 네이비 실팀 6에게 최종적으로 맡겨지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델타포스는 비록 세계 최강의 실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고비마다 겪었던 뼈아픈 실패들을 통해 전쟁의 냉혹한 교훈을 얻어야만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대의 활약과 실책의 기록이 어떻게 이어질지는 알 수 없으나 그들의 실패는 현대 특수전 역사에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기록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이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흥미로운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며 델타포스의 역사는 앞으로도 우리에게 많은 전술적 시사점을 남길 것입니다.